네, 안녕하세요. 예,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 가스펠 처치에 관련돼서 조금 발제를 준비했고요. 그 아프리카 가스펠 처치와 AFM을 뭐 비교한다면 AFM은 굉장히, 처음 시작 이제 그쵸, 백인 목사님이 중심으로 된 흑인 성도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가스펠 처치, 아프리카 복음교회, 아프리카, 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흑인 성도로 이루어져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 AFM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엉성하고 조금 이렇게 많은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교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함께 조금 들어가기에 조금 여유가 있는, 그래서 함께 사역하기에 좀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어, 우리 이정현 선교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오순절, 전통적 오순절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간략하게 역사를 보면 해주셨던 것처럼, 그 앤드루 머레이가 뿌리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도우의 영향을 받은, 그다음에 또 피터 루루의 또 선교 활동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 이렇게 그 AFM이랑 뭐 섞이고 하면서 이제 사실 역사가 흘러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우리 선교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쪽에 특별히 그 이후에 AFM 이후에 나타났던 오순절 교회 몇 교회를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순복음 교회 우리가 보통 아는 풀가스펠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들어와서 그 아프리카에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회 다들 뭐 같은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계열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캐나다랑 또 미국이랑 영국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오순절 교회가 여러 영향을 이제 주변에 있는 흑인 목회자들에게 많이 이제 미쳤는데, 특별히 이제 AFM 안에 있는 그 탁월한 어떤 그 흑인 그 영성 운동을 나타냈던 사람인데, 아까 그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던 AFM의 엘리아스 넷 와바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후대에 리차드 은기디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가스펠 교회의 욥 칠리지, 그리고 그 어셈블리 오브 갓, 예, 하나님의 성회, 예, 니콜라스 뱅구라는 사람들이 어떤 흑인 영적 지도자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분들이 흑인 오순절 교회의 어떤 전통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아프리카 오순절 교회를 고전적 오순절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 얘기는 그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를 이제 보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사실 시작이 되었고, 190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그 1960년대에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으로 또 그 조금 대중화라기보다는 조금 그 일반, 뭐라 그러죠? 그 다른 교단, 대부분 이제 오순절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 안에서도 펜타코스탈 운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그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960년대 이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3의 물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1980년대에 나타난 그 리뉴얼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요 영향들을 사실 그대로 흑인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흑인 교회, 특별히 이제 AIC를 구분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대부분 AIC가 펜타코스탈적인 어떤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그 성향을 구분을 할 때,
초기 오순절이냐, 아니면 1960년대의 영향이냐, 아니면 1980년대 영향이냐, 요를 좀 구분하면서 보면, 지금 현재 AIC를 조금 바라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프리카 가스펠 처치, 아프리카 복음 교회를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서, 그욕 칠리자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 보면 이제 쿠아줄루 나탈 태생이고, 교회는 이제 사실 해외 파송 선교회, 우리가 보통 아는 아메리칸 보드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설교자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 어, 이 사역 이분이 굉장히 그 어떤 영적 갈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갈망이 되게 많아서 당시 에즈라 음보남비가 이끄는 어떤 시오니즈 그룹과 같이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시오니즈 그룹이 이분이 이제 비판을 해요. 시오니즈 그룹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비판을 하면서 사실 그곳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어떤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순복음 교회의 그 선교사인 아, 아치볼드 쿠퍼 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는 그 사람에게 이제 매료돼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프리칸 가스펠 모임, 뭐 리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순복음 교회 안에 아프리칸 가스펠 리그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칠리자가 굉장히 어떤 성령 사역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령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에 나중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어떤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는 니콜라스 뱅구도 그때 함께 이 사람과 이제 사역을 그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칠리자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받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모습에 그 니콜라스 뱅구가 굉장히 많이 마음을 뺏기고 또 아주 매료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니까 그 뱅구가 이 뱅구는 그 순회 선교 부흥사의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순회 선교 부흥을 하길 부흥사로 나가길 원하니까 기도해주면서 사역을 가도록 또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뱅구가 기도받고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어, 어셈블리 오브 갓에 또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어셈블리 오브 갓의 흑인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칠레자에게 비전을 줘요. 그래서 그 비전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고 교육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서 순복음 교회를 떠나요. 순복음 교회를 떠나고 그러나 이제 계속 그 아프리칸 가스펠 리그라고 하는 팀들이 함께 계속 그분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아프리칸 가스펠 그 리그가 당시 이제 오순절 성결교회, 펜테코스탈 홀리네스 처치, 여기도 펜테코스탈 교회의 어떤 한 분류인데 거기에 다시 소속됩니다. 1946년 그 오순절 성결교회에서 그 칠리자에게 아프리카 그 가스펠 리그를 해체해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그 어디죠? 저기 그 오순절 선결교회로 귀속시켜라라고 이제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 칠리자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프리칸 어디죠? 저기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 이제 독립해서 독자적인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정부에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가스펠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스펠 처치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서 1990년대 초반까지 18만 명의 성도 그리고 110개의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교회가 남아공을 넘어서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레소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헌금 규모도 매년 500만에서 600만 달러로 달하면서 교회가 이제 분열의 조짐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7년 분열되어서 현재 두 명의 모달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명의 총회장이 교회를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가스펠 교회의 어떤 교리와 신앙을 좀 살펴보면 어떤 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정관 안에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는 거. 정관이 굉장히 저는 처음에 정관을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관이 그 교리 독트린과 그 신앙을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짧게 되어져 있어서 사실 처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보면 처음에 아,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침례를 단 한 번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침례 단 한 번만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자이오니스트 계열이 대부분 삼중 침례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삼중 침례는 이제 물에 세 번 담궜다. 담그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이오니스트와의 본인들의 관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 성찬을 보면 그 와인을 쓰는데 이게 발효되지 않는 와인을 사용한다라는 문구를 이 정관에 넣는 것으로 봤을 때 자신의 신앙으로 봤을 때 뭐죠? 그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이 기념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천주교와의 구분점을 또 나타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D부터 J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믿고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순수한 이런 거를 좀 교리에 넣는다는 게 굉장히 저는 조금 웃겼는데 어쨌든 굉장히 순수한 어떤 이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우리는 디바인 힐링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신유를 자신의 교리로 넣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Baptism with the Holy Ghost,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 세 가지 교리는 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있었던 그 성결 운동,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성결교 목사인데 그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좀 이쪽 관련 역사를 조금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칸 가스펠 처치를 보면서 그 19세기 그죠 죄송합니다. 19세기 말 죄송합니다. 19세기 말 성결 운동 그리고 20세기 초에 있었던 펜테코스트 오순절 운동의 모토가 뭐였냐면 어, 중생 그다음에 신유 그다음에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결이 사실 다른 말로는 베프티즘 위드 홀리 고스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한 강조. 이 네 가지가 사실 그때 당시 있었던 부흥운동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의 모토들이 지금 이 교단에 고대를 좀 남겨져 있는 또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가스펠 교회의 어떤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리에서도 봤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의 규칙이자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은 성경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교리상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아프리카 가스펠 처치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그
특별히 진리자가 영적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온주의자와의 이별을 했던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상징주의에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들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와 교육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자가 순복음 교회를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병원과 대학의 기능을 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칠리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비전은 아프리칸 가스펠 교회 안에 아주 지금도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미 그 두 개로 분리되어져 있는 두 명의 총회장으로 이루어진 교회이지만 각각의 마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의 그 마크에 보시다시피 이쪽을 나타내는 것은 신학교를 나타내고 있고 이쪽은 병원을 이제 나타내는 마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다른 그 모델레이터 총회장에서 움직이는 교회도 아프리칸 가스펠 똑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병원을 나타내고 있는 청진기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나타내는 칼리지를 나타내는 학사모로가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칠리자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비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어떤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어, 어, 나눠진 교회이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잘 전승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리자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이 두 가지 비전에 맞춰서 사역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미국의 아주사 스트레이트 그 성령 그 운동이 있었다면 남아공에도 비슷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더반의 파운틴 레인 거리라는 곳에서 비슷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칠리자가 이끌었던 부흥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필립 음시자는 그 어셈블리 오브 갓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칠리자가 했던 부흥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칠리자가 부흥회를 열 때면 사람들이 그 거리를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자석이 사람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어, 부흥회를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부흥의 역사 현장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은혜 받고 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틴 레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역사적인 장소로 기억되었고 그곳 안에서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병자들이 치유받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되었고 많은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이런 용어들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익숙한 용어들을 아프리카의 AAC 교회 안에서 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칠리자는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실질적 필요를 좀 이해했고 또 미래 아프리카를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제가 지금 아프리카 그 가스펠 처치 부총회장하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 아프리칸 가스펠 처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이런 그 칠리자의 비전이 단지 어떤 그 성령 신유 집회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질병을 위한 거기서 보면 병원의 기능을 하는 교회, 그다음에 또 교육을 하는 칼리지의 기능을 하는 교회 이렇게 그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그 교회들이 의료기관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을 세운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신에 대한 배격이 굉장히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욥 칠리자 같은 경우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열된 상태의 기독교를 배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분열된 상태의 기독교라는 것은 조상 숭배를 유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종교 신앙을 배격하고 오직 복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합주의에 빠진 시온주의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당시만 하더라도 시온주의와 오순절주의가 함께 공존을 했었는데, 하지만
시온주의가 흰색 예복을 착용하고 성스러운 지팡이 소지, 교회 내 신발을 벗는 것을 도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외적 형태로 만들어 갔을 때, 이때부터 사실 오순절주의자와 시온주의자를 분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리자는 조상 숭배를 배격뿐만 아니라 교회 내 상징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온주의자들이 복음주의 전통에서 캐톨릭주의로 나가고 있다고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칠리자는 종종 신도들을 신방했는데 그 신도들이 집에 벽에 자신의 사진을 걸려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이 쓰레기를 치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내 혼합주의자들이 그의 초상화를 걸어두면 악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배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칸 가스펠 처치들은 그 신자들의 조상 숭배를 아주 배격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가스펠 처치의 일단 구조를 보면, 그 엄격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어저께 저희 그저께인가요? 우리 같이 요번에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아프리칸 가스펠 교회 처치의 그 구조가 감리교 구조랑 굉장히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브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런치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그 브런치라는 표현은 교회는 하나예요. 아프리칸 가스펠 처치 하나이고 그 하나의 교회에 브런치가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런치 안에는 설교자들, 프리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터라고 하지 않고 프리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킷이 있습니다. 이 서킷은 순회 목사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목회자 파스터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킷 안에 어, 그, 그 전도사하고 순회 목사가 있고 이분들이 그 어, 브런치에 있는 교회들을 관리하고 또 성례식을 예식을 주관하는 일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디스트릭트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릭트를 감독하는 감독 기관이 있고 그거보다 이제 상위 기관이죠. 그리고 맨 위에는 내셔널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총회장, 그다음에 뭐 부총회장, 뭐 사무총장, 뭐 재무 담당, 조직 담당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국가집행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재정권이 그 총회장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분열의 어떤 씨앗이 일어났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신학교 과정이 없습니다. 신학교 과정이 없고, 특별히 이제 지역 설교자로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설교자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히 이제 그 특별한 학력을 요구하지 않고요.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그 프리처로서의 은사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마 그 프리처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실 지부 전도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스터가 돼서 지부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사실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스터들에게는 읽기 쓰기 능력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계속 그 내셔널 리더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아프리칸 가스펠 처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는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신앙적인 역사적 배경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나름대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단 목회자나 신학교를 배출할 수 없는 것에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와 아프리칸 가스펠 교회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프리칸 가스펠 교회는 110개의 어떤 교회, 아, 그 브런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변국 짐바브웨나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레소토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떤 그 부흥 운동의 어떤 영성과 또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체험,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부흥 운동의 어떤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어, 이 교회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유튜브가 전형적인 여러분들 흑인 교회 가면 보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설교하는 형식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나 이런 배경들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어떤 생각 안에 어떤 놓여져 있는 교회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스펠 처치와 함께 사역을 해 나간다면, 함께 해 나간다면, 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특별히 교육 부분, 시작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칸 가스펠 교회 부총회장에게 그 모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과 이제 교류를 했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와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답변이 우리는 한국인 선교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신학적 훈련, 전도, 성도들의 사역을 위한 준비, 사회적 돌봄, 기술학교, 교회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 비즈니스, 벤처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리칸 가스펠 처치를 제가 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때가 덜 묻어 있는 듯한 느낌? 예, 뭐, 재정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서로 분열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때가 덜 묻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약간 덜 뭔가 어색하고 뭔가 조직적이지 못하다라는 느낌. 근데 그게 오히려 좀 편안함을 주는,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가서 사역하기에 또 편안함을 주는, AFM은, 물론 지금, 그 AFM과 함께 우리 저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뭔가 제한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데 근데 이제 아프리칸 가스펠 처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도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